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이거 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관찰해볼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끝을 조금 묶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요. 그 함수가. 그러니까 책이랑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를 판단하는데 증가랑 감소라는 개념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극대 극소라는 개념을 다루고, 그 다음 최대 최소라는 개념을 다루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난 거꾸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한 다음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 최대 최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꾸로 보여줄게. 자, 우리가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미분계수 배웠잖아요. 미분계수랑 도함수. 도함수 뜻이 뭐라 그랬죠? 미분계수랑 도함수가 뭐 뜻이 뭐예요? 미분계수는 이 함수의 각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들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도함수라는 건 뭐였지? 그 각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들의 뭐야? 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니라 그냥 이 함수 위에 어떤 아무 일반적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표현하는 식이야. 그렇죠? 자, 이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요 지점이 뭐 예를 들어서 x가 뭐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라고 해보자. 그 다음 뭐 여기가 뭐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가 뭐 한 1 정도 된다고, 0 정도 된다고 치고요. 뭐 여기에 1, 그다음 뭐 여기에 2, 여기에 3, 여기까지만 해보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요 각각 지점에서 이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의 말뜻이 뭐지? 저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야. 자, 실제로 이 각각 지점에서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접하도록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접선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접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러분도 뭐 비슷하게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각 지점에서의 접선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접선을 한번 표시를 해봤어. 봐봐.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자, 지금 이 접선 기울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오른쪽 미방향으로 향하는 직선은 우리가 기울기 양수라 그랬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 f 프라임 2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양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좀 관찰해 볼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기울기,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쓰죠? 얘 부호는 뭐가 됐어요, 지금? 음수가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기울기 음수 됐고, 그 다음에 이 0에서의 기울기 요거는 선생님 이렇게 평평하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접선 기울기 뭐 된 거예요? 0. 오케이. 그 다음 1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지금 어때 보여요? 요거 양수죠. 그 다음 여기 뭐 2에서의 접선 기울기 얘 양수네. 그 다음 3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그림 보니까 양수처럼 보이죠? 대충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제 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함수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막 이어져 있고 이렇진 않잖아. 예를 들면 어떨 땐 끊어 있는 불연속 그래프일 수 있고, 그 다음 또 우리 앞에서 했는데 어떤 모양일 수도 있죠?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어떤 데라고 했지? 첨점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없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그래프라고 쳐봐. 그럼 이 부드럽게 이어진 함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 자, 미분 가능한 함수를 관찰했을 때,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를 관찰했을 때, 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자, 증가하는 데는 이런 데죠,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증가하는 구간, 요런 데, 또 요런 부분. 요런 부분에서는 지금 부호가 뭐가 돼요? 이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 감소하는 부분 있죠, 요런데. 지금 이 함수 그래프 상에 인내만 보면 감소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요 부분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 그림 보고 관찰해 보시면 이게 지금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지점들 있지. 혹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뀌는 지점 있죠. 그런 데서는 한번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할 때는 접선 기울기가 양수였지. 근데 감소할 때는 접선 기울기가 음수였지.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접선 기울기가 실제로 이 기울기 값을 내가 구해보면은 이럴 거 아니야. 봐봐. 여기서 접선 기울기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기울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커진다 그랬죠?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기울기 값이 커진다 그랬어. 접선 기울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서 접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점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작아져, 그치? 그러니까 양수긴 한데 중간에 한번 다시 감소로 바뀌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5, 4, 3, 2, 1, 0 한 번이 돼야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치? 그럼 뭐 그 다음부터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요? 점점 접선이? 이 손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려면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반시계 방향 모양으로 가겠죠.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이렇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려면 중간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돼? 0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지?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증가랑 감소가 바뀌는 지점은 이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포인트예요? 0이 되는 포인트구나. 일단 이런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저 0이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0이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 좌우에서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도함수 값이. 자, 도함수 값이 플러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되는 상태다? 증가한다야.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되는 상태다? 감소하는 상태야. 그러면 이 0이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 이 도함수 값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럼 그 지점에서 뭐에서 뭐로 바뀐 거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거꾸로 이런 지점은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였죠. 그러다가 한번 0을 딱 찍고 플러스로 턴하지. 이렇게 되면 다시 0 되는 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마이너스였다가 도함수 부호가 그 다음 오른쪽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그 0 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뭐에서 뭐로 바뀐 거야, 상태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요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도함수를 관찰해 보면은 얘 모양,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어저께 했던 거 이어서 해볼게요. 자, 먼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같은 거. 자, 3차 함수는 식이 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최고차원 계수를 양수라고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단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다음 함수는 몇 차랑 몇 차야? 1차랑 2차야, 그렇지? 1차랑 2차밖에 모르는데 3차 함수랑 4차 함수랑 이런 고차 함수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우리 사실은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나 포물선이 나온다라는 거는 중학교 때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점을 일일이 대입해서 그 점 찍은 다음에 연결해보니까 이 모양이 나오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근데 3차 이상식은 항이 많아서 이거 대입해서 찍기에는 좀 벅차죠,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얘 개형을 추론하는 거야. 일일이 점을 넣지 않고. 자, 한번 해볼게. 얘 도함수를 한번 구해줄래? 도함수가 뭐가 돼요? 불러보세요. 요식 모양 그대로 3ax 제곱, 그 다음 2bx, 그 다음 c 이렇게 됐어, 그렇지?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는 애야, 그렇지?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3차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얘를 차수를 떨어뜨려서 2차로 2차를 이용해서 얘를 출력하겠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렇게 볼게. 이 이차함수는 지금 내가 선생님이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볼록한 이차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애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개형은 선생님 아까 이 그래프를 지금 보여준 이유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포인트, 증가랑 감소가 바뀌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뭐가 되는 지점이라고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포인트라고. 얼른 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가 0이 되는 데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겠지? 빨리 하면 저기 막 녹화돼서 썸네일 나온다. 이 이차함수가 0이 되는 지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랑 만나는 지점? 함수값이 0 되려면 누구랑 만나야 되죠? x축이랑 만나야 되죠. 이 이차함수, 도함수인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거에 그 지점에 따라서 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들이 생기겠지. 근데 이차함수가 x축하고 갖는 위치 관계가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프에 따라서 원래 그래프에도 영향을 줄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는 f'x가 자,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데서 우리가 실근이 생기잖아요. 자, x축하고 일단 몇 개 만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도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찰해 보니까 여기 x축하고 지금 두 점에서 만났어. 그 두 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로 표현한 거니까 이 식에 뭔가 두 근이 있다는 얘기지. 두 실근이. 그 두 실근을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해 볼게. 그러면 이 도함수가 알파랑 베타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한번 이렇게 평평해진다는 얘기지. 원래 그래프가.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 평평해지는 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뭐를 비교해봤어요? 도함수의 부호를 비교해봤죠. 부호가 플러스면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고?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상태라고, 그치? 그 다음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상태라고. 자, 그럼 관찰해보자. 이 도함수 값의 부호가 얘네들 기준으로 왼쪽에서 무슨 값이야 지금? 위에 있으니까 함수 값이 플러스죠. 플러스 값이죠. 요 사이에서는요? 마이너스 값.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일단 우리가 파악할 준비가 됐어. 자, 그래서 이 도함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릴게. 이제 이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러면 요 0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기준선을 따라서 내요. 이렇게. 자, 0 되는 데를 이렇게 기준선으로 따라 내리고, 그 다음 이제 원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건데, 이 원래 fx 그래프를. 자, 얘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뭐 하고 있대요,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얘기 알지? 그 다음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감소한다는 얘기고, 베타보다 오른쪽에서는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개형상 처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한 번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평평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감소하지. 그러다가 또 한 번 평평해지고 다시 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내가 추정하고 싶었던 fx의 그래프. 자, 두 번째. 저 도함수가 어떤 근을 가질 수 있어요? x축하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접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좋아요. 자, fx가 중근을 가질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x축하고 접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얘는 관찰해 보니까 일단 기준이 되는 거, 그 도함수 값이 0 되는 점이 뭐 어딘가 여기 있지, 이렇게, 그치? 자, 0 되는 있는데 0이 되는 데는 있는데 문제는 좌우에서는 이 함수의 부호가 뭐예요? 뭐가 나와요? 무슨 값들이에요? 둘 다? 양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0 되는 지점, 이 접점을 선생님이 뭐 감마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 그럼 우리는 이 도함수를 그릴 때 이 감마가 되는 데를 경계로 그리니까 여기다 기준선을 이렇게 내려주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원래 함수 fx는 자 왼쪽 오른쪽에서 둘 다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자 그러면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한 번 지금 접점 기울기가 0이 되는 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짝 평평했다가 이렇게 다시 찍고 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fx 그래프의 개형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자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도함수가 실근을 가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자 그러면은 x축 위에 떠 있는 애고 그래프가 자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만한 그 0이 되는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였지. 그러면 얘는 지금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죠. 그러면 원래 함수가 항상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최고차원 계수를 플러스라고 했잖아. 마이너스로 하면은 이거 부호만 뒤집히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만 반전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개형상 일단 3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총 6개, 3개 뭐 그런 개형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추가를 해볼게. 어저께도 요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면 보자. 그거 이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이 도함수의 대칭축 있지. 도함수의 대칭축, 이 원래 함수로 가면은 여기 포인트죠. 요 포인트에서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네, 대칭성이 생겨요. 맞아요. 여기 지금 도함수의 대칭축이 되는 지점에서 이 그래프 지금 그리고 나서 관찰해 보면은 봐봐, 얘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증가로 바뀌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감소하지만 사실은 이럴 거 아니야. 감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0 되는 지점에서, 접선기울기 0 되는 지점에서 점점점 더 마이너스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덜 마이너스가 돼야 어느 순간 다시 0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하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고 0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폭이 반전되는 지점, 그런 데가 있겠지, 그치? 그런 지점을 우리가 요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 변곡점이라는 걸 왜 우리가 특별히 얘기하냐면은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요 변곡점의 대칭성을 가져요. 그럼 저 변곡점은 어디냐? 어떻게 구하냐? 어디라고 했냐면 저 도함수의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자, 도함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의 대칭축 뭐죠? 마이너스 3a 분의 b지. 마이너스 3a 분의 b. 자, 그래서 변곡점이 지금 되는 데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a 분의 b다.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3차식 줬을 때 마이너스 3a 분의 b 해보면은 그놈의 대칭인 지점이 나오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 점의 대칭성을 갖겠죠? 얘도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3a 분의 b. 그치? 얘도 사실은 요 점의 대칭성을 가져요. 얘도 축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이 1번 개형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지. 봐봐, 2번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잠깐 쉬어가긴 하지만 다시 또 증가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인 거지, 그치? 얘는 어때요? 계속 증가해요. 얘는 중간에 평평해지는 지점 없이 그냥 계속 증가해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2번, 3번 개형에서는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 요거는 그냥 잠깐 봐봐, 쓰지 말고.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고 했을 때 우리 1학년 때 이런 용어를 쓴다고.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일치할 수 있죠. 요런 그래프들은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넣잖아? 그러면 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가로줄 하나 그었을 때 이 함수 그래프랑 2점 이상 만나는 데가 위에 그래프는 있지. 근데 밑에는 없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1대1 함수라 그래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우리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저 그 비슷한 건데 x1하고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좋았어. 그래서 얘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요식을 만족하는 함수들이야. 다른 말로 1대1 함수라고. 1대1 함수. 이 1대1 함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1대1 함수기 때문에 쟤는 중간에 한번 접히는 지점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쭉 펼쳐져 있지,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증가하면 주구장창 증가할 거고 감소하면 주구장창 감소할 거고. 템이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했으니까 얘가 증가하잖아. 근데 만약에 최고차가 마이너스면 계속 감소하겠지. 무슨 말이 되겠어?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계속 증가만 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 개형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왜냐면 저런 개형을 만들면 중간에 증가 함수로 바뀌는 지점이 생기죠.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거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한다. 그런 개형이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잡는 거 했는데 다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일단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가 뭐 되는 지점을 경계로 0 되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좌우의 부호를 관찰한 거야. 도함수의 부호를. 그래서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파악해서 걔네들 개형을 잡았죠. 자, 개형을 잡았지. 이거 지금 좌표 평면에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위치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그래프가 있어 라고 한 거지 이게 어디 있는지는 얘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 그걸 어디에 갖다 놓는지는 별개의 문제야. 그럼 얘가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어떤 특정 지점의 그 점이 그 점 함수값을 대입해서 몇 콤마 몇인지를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개형인데 여기가 1,1이래. 그럼 1,1에 얘가 오도록 갖다 놔야지 이제. 그치? 다시 지금은 우린 개형만 잡은 거야. 위치는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자, 4차 함수다 그러면은 얘도 양수, 최고차계수 양수인 걸로 해볼게. 그냥.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이디어인데 이 도함수를 구해서 걔가 0 되는 데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죠. 자, 얘 도함수식은 뭐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치?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도함수가 지금 3차식이잖아. 근데 제가 0 되는 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얘가 0이다라고 하면 이 3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럼 그 3차 방정식에 0 되는 지점, 다른 말로 하면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야. 얘의 실근. 그치?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가질 수 있는 실근은 최대 몇 개죠? 3개요. 자, 그래서 얘는 1번 개형. 내가 도함수가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그 다음 근을 몇 개 가질 수도 있어요? 3차 방정식이 실근을 몇 개 가질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3차식을 내가 인수분해하면은 총 3개의 1차식으로 만들 수 있어. 무토수 범위로. 그렇지? 그러면 3개의 1차식인데 이 1차 인수들이 서로 다 다른 애면은 근이 3개 나오겠지, 실근이.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두 개가 중복돼 버리면 뭐가 생겨요?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두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한 실근하고 어떤 애는 나머지 두 개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중근. 그래서 두 번째 개형은 프라임 x가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자, 우리 알고 있다시피 허근은 나오면 반드시 몇 개로 나온다고요?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에서는 허근이 나오면 반드시 켤레근 형 상태로 쌍으로 나오죠. 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두 실근하고 한 허근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세 번째 실근이 몇 개일 수도 있어요? 한 개일 수도 있어요. 자, 실근이 한 개인 거는 어떤 상태일 때일까요? 한 실근하고 두 허근. 근데 그 두 허근은 서로 무슨 근이라고? 혈내근.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 근데 사실 하나 더 있다. 근이 실근 종류가 하나이려면 어떤 케이스도 있지? 3차 방정식에서 다시 1차 인수 3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머릿속으로. 여기서 실근 종류가 하나만 나오려면 한 놈 실근인데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이면 되지. 그렇지? 또 어떨 수도 있어? 3중근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어떤 근을 갖느냐에 의해서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영향을 주겠죠. 자, f'x 이 3차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은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몇 개의 교점을 가진다는 얘기야? 3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봐봐. x축하고 3개의 교점을 갖고 싶어. 이런 애들은 가능해? 불가능해? 얘는 중간에 접힌 데가 없이 쭉 펴진 애잖아 사실은. 그럼 x축하고 절대로 3번 만나게 할 수가 없죠. 그쵸? 무조건 이 모양인 거야. 되겠어? 자, 세 점에서 만나게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선생님이 그렸을 때, 자, 세 점에서 만나게 그리려면은 뭐 예컨대 이럴 수 있겠죠.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이 세 개의 실근, 여기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우리가 파악하는 건 도함수에서는 0 되는 데랑 그 좌우에 뭐를 판단한다고요? 부호. 자,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 자, 알파, 베타, 감마를 경계로 해서 기준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 왼쪽에서는 뭐하고 있다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 한번 0 딱 찍고 다시 뭐가 돼요? 증가하다가 0 한번 딱 찍고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0 한번 찍고 증가하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개형상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요거는 두 개로 그려줄게. 여기 밑에다 그냥 바로 하나 더 그리자. 봐봐. 얘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될 때는 첫 번째 증가 감소라고만 했지. 봐봐.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만 알지 이게 지금 대칭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왜죠? 내가 지금 뭐는 모르지 이 함수에? 위치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치? 그냥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것만 알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적당하게 잘 맞추면은 얘네들이 어떨 수도 있어. 첫 번째는 높이가 딱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딱 높이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대칭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도 마찬가지 아니? 3차 함수 그래프를 선생님이 딱 이 변곡점이 되는 지점을 x축에 딱 놓잖아?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그려지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살짝 위로 올리든지 살짝 밑으로 내려도 어쨌든 세 개에서 만날 수 있어. 그치? 그럼 약간 비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4차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증가를 하는데 증가하다 감소하고 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은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증가 감소긴 한데 이 짝꿍댕이 모양일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얘는 대칭궁댕이고 얘는 짝꿍댕이야. 둘 다 가능한 거야. 어쨌든 증감이 이게 3번 바뀌는 거죠, 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꼭 대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라는 거야, 여기서는. 자, 2번.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야.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려면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몇 개 만난다는 얘기예요. x축하고 2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한 실근 그럼 그냥 한 번 만나면 되는 거고, 자, 중근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x축하고 접한다는 얘기야. 요거는 조금 외워줘. 다시 어차피 바쁜 사람들 한번 기억해봐. y는 x제곱 이런 거 그리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x에서 0에서 접하게 그려지죠. 이렇게 2차 인수가 생기면은 x축하고 접하게 돼요. 다시요. y는 x-2의 제곱 요런 거 x가 2인데서 접하죠. 예를 들어서 y는 x-1 이러잖아? 그러면은 x-1 그럼 그래프가 1에서 이렇게 뚫고 가지. 그러니까 1차 인수면 그냥 교점이 생기고 2차 인수면 접하게 돼. 되겠지? 자, 그럼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갔는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2차 인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지점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 지점에서는 접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뚫고 가는 교점인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3차 함수 개형이려면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는데 잘 생각해봐. 한 점은 접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접하는 데는 어디 아니면 어디겠어? 여기 아니면 여기여야 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접한다고 해볼게. 요런 식으로 일관성이죠.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그려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좌우에서 이제 0 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또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죠.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떨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 위로 올려서 얘가 접점이 되도록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한 건데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그려볼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 여기를 선생님이 지금 알파라고 해봅시다. 중근을. 그 다음 그냥 다른 한 실근 이 교점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준선을 내려서 자, 왼쪽에서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한번 0 찍고 다시 또 감소하고 그랬다가 0 찍고 이제 플러스로 턴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처음에 감소했는데 한 번 쉬어갔다가 다시 또 감소하다가 플러스로 턴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아까 이 3차 그래프 그릴 때 2번, 3번 개형이 둘 다 계속 증가하긴 하죠. 주구장창 증가는 증가인데 얘는 어떤 지점이 있었어요? 중간에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있어요.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0 되는 데가 있는 애는
우리가 약식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짝 표시해놔. 봐봐, 얘도 중간에 한번 0되는데 찍고 내려갔다 이런 뜻이야 지금. 자, 그 다음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간다라고 했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간다. 허근은 x축과의 교점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x축과 교점 몇 개 가지라는 얘기죠? 한 개 가지라는 얘기야. 3차 함수, 도함수가, 그치? 그러면 그냥 한 번 만나도 그냥 대충 그려볼게. 그냥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교점이 생긴 데를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합시다. 얘를 기준으로 관찰해보니까 왼쪽에선 뭐 하다가? 왼쪽에선 감소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증가로 바뀌어요. 자, 그럼 기준선 내려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선 감소하다가 한번 0을 찍고 증가로 바뀌었죠. 이렇게. 마지막 3중간. 자, 3중근이라 그러면은, 자, 3차 함수가 x축하고 이제 그 3중근을 간다 그러면은 몇 개 만나는 거죠, 결국? 한 개 만나는 건데,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중근을 가지려면 몇 차인 수가 있지? 중근을 간다는 건 몇 차인 수가 있다는 얘기야? 2차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2차인 수가 있으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감이 바뀌지 않아요, 2차인 수에서는. 그 다음에 3차인 수가 있잖아요. 3중근을 간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f'x가 뭐 x-1의 세제곱 뭐 이런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3차인 수지, 3차인 수. 3차인 수가 되면 어떤 특징이 발생을 하냐면 요것만 그냥 따로 한번 뭐 적어놔봐. 우리 1차인 수가 생길 때는 아까 어떻게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프가? 그래프 모양 어떻게 만든다고 x축하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는 한 교점이야. 이게 1차인 수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f'x가 뭐 x-1 이게 1차인 수를 이렇게 그냥 뚫고 가요. 자, 근데 2차인 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해요. 그래서 f'x를 내가 x-1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1에서 이렇게 접하는 애야, 이렇게. 그래서 증가감도가 바뀌지 않아. 자, 근데 3차인 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3차인 수가 되면은 이렇게 접하다가 또 뚫어. 다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접하듯이 뚫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놈 있지, 요놈. 여기서 x축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반만 보면 접하는 거 같지? 근데 뚫긴 뚫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운데 이 미분계에서 0 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걸 뚫는 접선, 그래서 뚫접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 근데 나 그런 거 말하는 게 너무 좀 뭔가 민망해서 접하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야. 이제. 자, 그럼 3중근 간다는 얘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접하기도 하고 뚫기도 하는 지점이 x축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대형상 얘밖에 없죠, 지금 모양이. 그러면 요렇게 접하듯이 뚫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요 지점을 우리가 뭐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도 얘 좌우에서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얘를 기준선으로 잡아서 처음에 감소했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네 이렇게. 그리고 증가하겠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문제 풀 때 다룰 개념이 여기서 이제 함수의 판단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따질 거예요. 첫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함수의 극대극소를 판단할 거고, 3번은 함수의 최대 최소를 판단할 거야. 근데 1번 증가감소는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얘기해보자.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 도함수의 부호가 뭐일 때야? 양수일 때야. 0보다 클 때, 그치? 감소하는 거는? 0보다 작을 때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극대극소라는 말은 처음 듣죠? 자, 극대극소라는 건 뭐냐면 그냥 지금 일단 먼저 이렇게 설명해 줄게. 봐봐.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뭐예요? 가 아니죠. 아니지, 그치? 내가 너무 원하는 대로 대답해줬어.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없지?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니까, 그치? 근데 지금 케빈이가 아주 잘 말했는데, 요런데 뭔가 좀 높고 여기 좀 낮잖아, 그치? 근데 얘가 최대는 아니지. 얘를 최대라고 하려면 보는 범위 이렇게 줄여야지, 그치? 자, 근데 얘는 최대는 아니지만, 이 극대라는 게 말이 이거거든? 로컬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로컬이 뭐예요, 로컬? 로컬 반대말이 뭐야? 영어는 좀 치지? 로컬 반대말이 뭐야, 하면서? 로컬 반대말 뭐야? 몰라요? 로컬 반대말 뭐야, 줘? 야, 잠탱이 줘. 빨리. 로컬 반대말이 뭐야? 글로벌이야, 글로벌. 유니버설, 글로벌. 자, 봐봐. 이 함수의 이 전체 범위, 이 유니버설한 범위에서, 전체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없죠? 그래서 내가 이 로컬, 이 지역에 국한해서 봤을 때는 여기가 최대지. 자, 로컬 맥시멈은 얘야, 그치? 그래서 이런 애를 극대값이라고 해. 무슨 말이 있어요? 최소값은 전체 범위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 부분만 봤을 때 로컬에서는 있죠. 제일 낮은데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극소값이라고 해요. 극대값 있어요, 없어요? 딱 봤을 때 극대값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일단 얘는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자, 얘는 딱 봤을 때 이 로컬 맥시멈 포인트가 어디 있어? 베타에 있지, 그치? 이런 걸 극대값이라 그래. 극소값은 어디겠어? 알파만 두 개야, 그치? 그냥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이걸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를 생각해봐. 뭔가 안 배워도 그냥 이거 뭔가 좀 특징이 있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의 이름을 붙인 거야. 얘는 어디가 특징적인 것 같아? 얘는 이 로컬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범위를 잡았을 때 옆에도 또 계속 잡지. 그럼 뭔가 여기서 이 지역에 국한된 최소값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얘는 어때요? 얘는 요 지역에서 제일 낮지, 그치? 요게 극소값이야. 얘는 요 지점이 극소겠지, 그치? 그래서 극대극소라는 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극대극소라는 거는 어떤 특정 열린 구간의 범위를 봤을 때 그 안에서 가장 높거나 가장 낮으면 그거를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해요. 자세한 건 좀 이따 얘기할 거야. 대충 그냥 이런 거다라고 감만 잡아봐.
그 다음 최대 최소라는 건 말 그대로야. 내가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서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인데, 자, 얘들아, 이런 그래프한테 내가 물어보기를, 야, 이거 최대값 어디야? 그럼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왜? 계속 커지고 작아질 거니까, 그렇지?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려면 3차함수에서 당연히 뭘 주겠어, 먼저? 범위를 지정해 주겠지. 당연한 얘기죠? 4차함수 그래프를 보세요. 4차함수 그래프를 보면은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은 뭐는 있겠어요? 최소값은 있겠네, 그렇지? 근데 최대값 물어보려면 뭐 해야 되겠어? 범위를 잡아야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쵸?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이런 걸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기억해보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일단 이렇게 모양 3개야. 4차 함수는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 뭐 얘랑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 도함수가 가질 수 있는 이 실근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 형태의 개형을 잡은 거야. 그렇지? 그럼 4가지 개형이 있어요. 4가지 개형이 있는데 4차 함수는 좀 복잡해지고,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해보자. 3차 함수는 시작할 때 증가로 시작해, 감소로 시작해? 플러스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우리는 증가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지만 나중에 딱 봤을 때 아, 이 그래프 이렇게 되겠다. 그냥 너네 2차 함수 내가 식 주면은 그려보고 판단해? 그냥 본능적으로 알잖아. 이제 그치?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느낌이야. 우리 1차 함수 그래프는 시작할 때 최고차 함계수가 플러스면 어떻게 시작해요? 증가. 2차 함수는 감소. 3차 함수는 보니까 증가로 시작해. 어떤 애가 됐든 3차 함수는 그냥 대표 선수로 예를 드릴게요.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감소로 시작해요. 오케이. 4차 함수 그려라 그러면은 대충 요런 그래프. 그래서 1차, 3차. 그러니까 홀수차 애들 함수들은 최고차 함계수가 플러스면 뭐로 시작해요? 홀수차 함수들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증가로 시작해. 그러니까 시작이. 그다음 홀수차 함수들은 최고차 함계수가 플러스면, 아니 짝수차 함수들은 어떻게 시작해요? 감소로 시작해요. 오케이. 요거까지는 그냥 조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다 한 거야. 이제 여기다가 요거 살만 붙이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조금 이르긴 한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일단 그래프 각자 그리는 거 연습부터 좀 할게요. 1은 우리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였죠? 도함수 활용 2는 이제 3, 4차 함수의 이 그래프 특성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 3차 선생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볼게.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도함수를 통해서 어떤 함수를 분석하는 걸 다루는 거야. 근데 그 분석하는 게 어떤 것들을 이용할 거냐면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원함수, 원래 함수의 특징이 첫 번째, 함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증가함수 어떻게 판단했죠? 5를 기준으로 일단 도함수의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어? 9호, 그렇지. 9호가 양수면, 도함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있다. 네, 크게 다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극대 극소 얘기할 거고, 최대 함수, 최대 최소 이렇게 세 개 얘기하면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볼게. 거기 하나만 밑줄 치고 넘어가세요. 그 82쪽에 증가함수 판정 2번에 이런 거야.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는 불연속이거나 막 첨점이거나 이런 거 생기지 않는 그냥 당함수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당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미끄럽게 매끈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애들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 자 1번, 2번 봐봐. 그 f'(x)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양수면 거기서는 증가한대. 그 다음 도함수 값이 음수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대. 이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 그래프로 봤으니까 알아,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증가감소 상태를 판단하는 거고. 자, 근데 3번 이거에 별표 하나 쳐봐. 이거 3번에 별표 하나 쳐놓고 어디다 밑줄 치시면은 1번 증가하면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는 f'x가 0 이상이다 라고 돼 있죠.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그럼 등호가 붙어 있어요.
2번에도 거기 등호가 붙어있지. 감소하려면 f'x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가 붙어있지.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까 3차 함수 개형 잡은 거 중에서 예를 들면은 2번 같은 그림 있잖아. 2번 같은 그림 보면은 뭐 요렇게 돼 있지. 여기 가운데 평평한 지점이 있죠. 근데 얘 증가하는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증가하는 데를 우리가 양수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접선기울기 다 양수죠. 근데 여기는 접선기울기는 0이지만 여기 감소해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그림 보면 그냥 계속 증가하는데 잠깐 그냥 쉬어가는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지점을 포함하려면 우리가 도함수가 0 이상인 지점을 봐야지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그 미분계수가 양수다라고 알려주면 아 거기서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얘가 증가해요? 라고 물어볼 때는 0 이상이다라고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그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냥 문제를 좀 바로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30번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원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자, 근데 얘가 증가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데 판단하려면 일단 얘 뭐를 분석한다고요? 도함수. 자, 그래서 도함수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 자, 도함수는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지? 근데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아까 그 가연이가 했는데 딴 사람들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여서 여기서 마이너스 그냥 떼버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는영이 아니야 식이 그치? 그러니까 이 떼버리면 안 돼. 마치 그거랑 똑같아. 그냥 2차 함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럴 때는 2로 나눠도 되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식을 이렇게 함수식으로 줬어. 이거 내가 2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이건 2로 묶는 거야, 그치? 얘는 2로 나누면 되지만 방정식일 때는 함수는 2로 묶는 거지 나누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그냥 떼버리면 안 되고 그냥 마이너스를 묶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봤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거 1, 3, 1, 1 해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3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가 되는 애가 제가 0 되는 지점이잖아. 저 식의 근이잖아. 도함수의 근, 그치? 그러면 지금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이건 뭐 다 끝난 거야. 얘 지금 도함수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지. 그 다음 어디서 x축하고 만나는? 1이랑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표시하고 1 표시한 다음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도함수를. 자, 그러면은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이 기준이 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이고 쟤네를 기준으로 도함수의 구호가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죠? 가운데서는 플러스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요거 기준선으로 해서 원함수 그래프를 추정을 해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가 뭐 요렇게 생겼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뭐 끝났지. 얘가 증가하는 범위가 어디니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증가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부터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까지 그게 이 두 근 사이의 범위야. 그치? 근데 요 지점을 포함하자고 이 양끝 경계점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1 이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둘이 빼면 3분의 4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333번 한 번만 풀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런 범위에서 증가하게 만들어 갈래. 얘가 증가하는 x값의 범위가 얘다라는 얘기는 요 구간에서만 얘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자, 일단은 그러면 이 함수의 증가함수 파악하려면 우리가 도함수를 먼저 구했지. 그래서 도함수식을 먼저 구해줄게. 그러면 도함수가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봐, 얘는 지금 최고치 항이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도함수가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x축하고 얘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한데, 생각해봐. 얘가 지금 최고치 항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3차 함수면은 일단 증가로 시작해야 돼, 감소로 시작해야 돼? 감소로 시작해야 돼. 감소로 시작해야 되는데 1번 계형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 데가 있지. 그러니까 다시 감소하지. 근데 2번, 3번 계형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 감소야. 그러면 얘는 몇 번 계형이라는 얘기야? 1번 기억 계형이란 얘기고, 증가하는 범위가 이렇다란 얘기는 얘네들이 그 증가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란 얘기지. B랑 4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개의 값, B랑 4가 이 도함수의 무슨 값이란 얘기예요? 근이란 얘기지. 여기서 0이 딱 되니까 거기 지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방정식의 한 근이 4다 이 얘기를 준 거야, 그치? 그럼 처음에 내가 여기다 4 넣으면 0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4를 찾고 4를 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그 a를 찾고, 그 다음 이 식을 인수분해서 다른 한글을 찾아라 이 얘기야, 그치? 이 말 이해됐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일단 f'4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얘가 16에다 3이니까 마이너스 48에 24 더하고 a 더해서 0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럼 a가 얼마예요? 24. 그럼 여기다 24 넣고, 그 다음에 요거 근 다른 한 근 구해보면은 뭐죠?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3 붙고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2다네, 그치?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 구하는 게 뭐지? a에서 b를 빼라? 그럼 26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요 그래프가, 이 도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 근데 얘가 도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개 점에서 만나야 원래 함수인 이 3차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도함수가 생겼는데, 자, 여기 지금 증가함수가 바뀌는 지점, 요 지점들이 이 도함수의 근이죠. 그 근을 지금 b랑 4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4인데, 얘네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래 함수 그래프를 추정해 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다시 감소로 바뀌는데 그 두 지점이 b랑 4다 이 얘기하겠지? 그러면 4를 넣어서 아까 구했고 나머지 구했던 b가 마이너스 2다. 여기가 마이너스 2인 포인트였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도함수에 4 넣으면 0 된 거지. 미분계수가 지금 0 되는 데들이니까, 그치? 되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고, 이해됐으면 334번 하나만 더 해보세요. 수정한 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민솔이 왜 딴 생각하는 거지? 얘 도함수가 뭐죠 지금?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거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가 다 있으래. 근데 얘는 증가로 시작하는 애지. 증가로 시작하는 애가 감소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1번 계형이었죠? 그러면은 1번 계형이 되려면은 이 도함수의 근이 두 개지. 그게 뭐란 얘기야 지금 눈치껏. 마이너스 1이랑 2. 그러면 이 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라는 얘기니까 우리 이렇게 볼게. 이 두 근의 합이 1이죠. 이 식의 두 근의 합 뭐예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3분의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6분의 2a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그게 얼마라고? 두 근의 합? 1. 그러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이 식의 두근의 곱이 뭐예요? 6분의 b가 이 식의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고? 오케이. 그러면은 구하는 게 a, b를 곱하니까 36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335번.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싶대. 자, 3차 함수지. 얘들아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랬는데 얘 최고차함 플러스니까 증가로 시작하죠. 개형상 1, 2, 3번 중에 계속 증가만 할 수 있는 거 몇 번이지? 2번 또는 3번이야, 그렇지? 2번 또는 3번인데 2번 또는 3번의 특징이 뭐지? 도함수가 어떤 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호근을 가져야 돼, 그렇지? 그럼 말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식으로 구현해 볼게. 자, 얘 도함수 불러주세요.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자, 얘가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뭐를 판단해 보면 돼? 판별식. 그렇지. 그러니까 요 놈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어떻다?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려면 판별식의 부호가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거 0이랑 6이 근이니까 걔네 사이 범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a는 0 이상 6 이하다. 간단한 문제죠. 336번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전체 범위란 얘기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그러면 전체 실수란 얘기야. 전체 실수에서 감소하고 싶대. 얘는 최고차항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로 시작하는 애지. 그럼 쭉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얘도 개형상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란 얘기예요? 2번 아니면 3번. 그럼 도함수에서 판별식 0이 하다 하면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빨리 계산해서 답 내보세요, 그냥. 답 구해보시면 굽니다, 요거. 그죠? 자,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봐봐. 338번에 하고 339번에서 거기 선생님 말하는 데 한번 밑줄 쳐봐. 첫 번째 줄에 338번 첫 번째 줄에 x1보다 x2가 큰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fx1보다 fx2가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저 무슨 말이에요? 감소한다는 얘기지. 큰 거 넣었는데 작은 거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치? 감소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감소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은 336번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알아들었어요? 최희아 선생님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도함수구에서 판별식이 0이 하다 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자, 339번에도 요거 하나 밑줄 쳐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됐지? 1학년 때 맨날 하는 거지. 1대1 대응이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자, 1대1 대응이려면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죠. 3차 함수 중에 1대1 함수인 거 몇 번 개형이었어요? 2번이랑 다시 1대1 함수 뜻이 뭐라고?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나온다, 야. 그러니까 다른 거 넣는데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야? 가로줄로 이렇게 그 2번 이상 만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접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여러 번 걸리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2번 또는 3번 개형이라는 얘기지. 얘도 똑같은 문제들 결국에. 눈치가 약간 심상치 않네. 339번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마무리해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자, 1대1 대응이려면 일단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거 기억나? 자, 그러면 일단 1대1 함수일 조건이니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나온다야. 그래서 이제 고이층 됐으니까 이거 대우로 줘도 똑같은 말인 거 알지? 함수값이 같게 나오려면 같은 거 넣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얘는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면 요 3차 함수는 공역과 치역은 같게 돼요. 그렇죠? 전체 범위로 봤을 때. 그러면은 얘는 요 1대1 함수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인데 1대1 함수이려면은 얘 개형상 지금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럼 1대1 함수 되는 거 몇 번 개요? 2번 또는
3번.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뭐 하면 돼 그냥? 판별식이 별보다 0보다 커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요 놈의 판별식을 구해볼게. 자 도함수의 판별식이 자 얘 반제곱하면은 9a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4a 플러스 12 얘가 0 이하다. 요거를 만족해야 돼. 그럼 마지막에 2차 분식 하나 더 풀어달라는 얘기야. 자 9a 제곱에서 마이너스 9사 36a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8인가요? 이거 뭐 좀 약분이 될 것 같은데 9로 나눠버리면 9 나누고 시작할 걸 그랬네. 자 그럼 나는 그냥 조금 암산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죠. 그럼 뭐랑 뭐예요 흔히? 6이랑 마이너스 2인데 그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2 이상 6이야.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대문자에 소문자에 얘에서 얘 빼야 얼마예요? 8. 간단하죠? 네, 넘어가세요. 그 다음 이 증가감소 마지막 유형 340번 같이 볼게. 얘는 조금 잘 들어야 돼. 잘 봐. 340번에 뭐라고 했는지 볼게. 그래서 340번이랑 아까 330번 한번 잠깐 비교해 볼게요. 330번은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가 다시 330번이 아니라 어디 있어? 333번 요 문제 333번하고 지금 이 340번을 좀 비교해 보면은 얘 지금 말이 이렇다.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이 범위에서 증가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눈치를 좀 이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 얘가 이 범위에서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하는 범위를 전부 다 말한 게 얘다 이런 얘기한 거야. 됐어? 자 근데 340번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함수가 요 범위에서 감소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요 범위에서 감소한다는 거는 얘가 감소하는 범위가 이거밖에 없다야 아니면 더 있을 수 있어? 더 있을 수 있어.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3차 함수가 지금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감소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는 1번 계형이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런 그림인데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양쪽에 이 도함수값 0 되는데 그러니까 미분계수 0 되는 지점 있지?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여기가 알파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이 fx가 감소하는 범위가 어디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 얘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어떤 함수가 베타 이상 4 이하에서 증가해요 라는 얘기는 그 양쪽 경계가 지금 b랑 4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는 차이가 뭐냐면 1 이상 4 이하에서 감소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이랑 4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범위를 여기에 속하는 일부로 잡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고 쳐봐.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도 감소하고 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1 이상 4 이하, 이 닫힌 구간 1,4가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이 도함수 0 되는 두 개 값에 이 포함되는 범위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해볼게. 얘도 일단 증가함수 판단하려면 얘 도함수를 먼저 구하겠죠? 자 도함수를 먼저 한번 구해줍시다.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요렇게 나왔어 그치? 근데 자 이렇게 볼게. 얘 지금 감소하는 범위가 있으려면 일단 이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번 만나야 되죠. 증가함수가 바뀌는 지점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이 도함수 그래프를 따져보면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뭐 요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이 식의 두 근이 뭔지는 몰라. 개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 그냥 두 근을 각각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표현해 볼게. 그러면 알파 베타를 기점으로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하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을 때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1 이상 4 이하라는 범위가 얘네 사이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이 얘네들 근 사이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이 뭐 요런 데 있을 수 있고 4가 요런 데 있고 1이 여기고 4가 여기고 그러면 요 범위에서 감소한다는 말 맞죠? 자, 1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고 4가 여기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1은 최대 왼쪽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1은 왼쪽 값이잖아. 1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알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저기 누구야? 4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베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은 알파 이상이어야 돼, 그렇지? 베타는 4 이하여야 되고. 자, 요걸 요렇게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이차함수, 이 도함수 이차함수를 파악하는 거야. 얘들아, 얘는 아래로 볼록한 애지. 근데 축이 어디 있어? 축이 지금 어디죠? 2죠. 그러면 얘 대칭축이 지금 2니까 생각해봐. 1이랑 4라고 그러면은 1이랑은 얘랑 몇 칸 차이 나요? 4는 2칸. 그럼 얘가 지금 2일 때 최소값이지. 그러면 1은 여기 한 칸인데 4는 2칸이니까 4가 더 높죠. 그러면 4일 때의 값이 어때야 되겠어요? 다시. 얘 지금 베타일 때, 알파랑 베타일 때 이 도함수 값이 뭐가 됐어? 그치? 0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런 거야. 1이랑 4가 알파보다 1이 같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 4가 최대 베타까지니까 베타 이하여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얘기하는 거야. 얘로부터 알파는 한 칸이잖아. 베타는 2칸이잖아. 아니, 4는 2칸이잖아. 그러면 한 칸 있는 애랑 한 칸 떨어진 애랑 2칸 떨어진 애 중에 누가 더 멀어? 2칸 떨어진 애가 멀지. 그러면 얘가 4에서의 값이 이 베타 넣었을 때 값 0이잖아. 4에서의 값이 0보다 어떠면? 작거나 같으면 얘가 4여도 된다 그랬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자동으로 0보다 작거나 같게 되지. 대칭성이니까 이차 함수가. 이 말 이해됐어요? 다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풀겠다고요. 요 식에다가 4를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F'4. 자, 저기다 4를 넣어볼게요. 그럼 4 넣으면은 16의 3배니까 48에서 48 빼니까 없어졌네? 그럼 0이 A네, 그냥. 걔가 0 이하다. 이렇게 풀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A의 최대값은 0이다. 아직 이해 안 된 사람도 좀 있지?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볼게. 잘 봐봐. 알파랑 베타라는 범위 사이에서, 그러니까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사이에서 얘는 지금 감소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감소하는 범위 전체적으로 보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야, 그치? 근데 얘가 봤더니 내가 그 중에 1 이상 4 이하라는 데를 관찰해봤더니 감소해요 그랬어.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4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일부 범위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려면 이 알파보다 이 1이라는 수가 얘가 1일 수도 있지만 더 오른쪽에 있어도 되죠. 그쵸? 그 다음 이 베타, 이 감소하는 마지막 끝값이 얘가 4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4일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은 자, 알파 베타일 때는 도함수 값이 지금 0이었잖아. 그러면은 1이랑 4에서의 이 도함수 값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음수일 수도 있지. 도함수 값, 그치? 이해돼? 근데 왜 4만 파악했냐면 대칭축이 2인 함수인데 4가 더 멀거든.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보다 한 칸 간의 함수값보다 2칸 간의 함수값이 더 높죠. 그 더 높은 애가 0 이하면 얘는 자동으로 0 이하가 되지. 그래서 요거만 판단했다 이 얘기야.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 조금 어려운 말일 테니까 그럼 341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2개 해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아직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일단 341번 먼저 해보자. 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증가하고 싶대. 일단 얘를 먼저 어떻게 해요? 도함수를 먼저 구합시다. 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3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우리 3차 함수 그래프가 얘는 증가로 시작해 감소로 시작해? 감소로 시작하는 애야. 감소로 시작하는 개형인데 증가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는 몇 번 개형이라는 얘기지? 1번 개형이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는 두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얘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아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증가 감소가 이렇게 다 있는 3차 함수이려면 개형상 x축하고 두 번 만나는 그림이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식은 개수를 모르니까 저 근이 뭔지는 못 구해,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지금 0 되는 지점들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그리고 걔네를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자, 한번 해보자. 3차 함수가 처음에 감소했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는 이런 함수인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1,2 열린 구간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이랑 2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네 사이 어딘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알파면 돼, 안 돼? 돼요. 베타가 2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고 여기를 2로 잡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데서 증가해, 안 해? 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여기 있어도 되고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어도 되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라는 애도 2가 베타일 수도 있고 베타보다 조금 작은데 2가 있을 수도 있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일단 마이너스 1이랑 2 그러니까 이 도함수에 마이너스 1이랑 2를 넣었을 때의 값이 만약에 알파면 0이겠지, 도함수 값이. 근데 얘가 아니라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겠어? 양수겠지. 마찬가지 얘가 2면 이 2에서의 도함수 값이 0이지. 근데 걔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뭐가 돼? 도함수 값이 뭐가? 도함수 값이? 양수가 되겠죠.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만족해야 돼. 얘는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축이 어딘지 모르잖아. 축이 어딘지 모르니까 아까는 축을 아니까 얘보다 가까운 애보다 먼 애가 더 위에 있으니까 걔만 0이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됐는데 얘는 지금 축이 어딘지를 몰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이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마이너스 1이랑 2가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쏠려 있는지 이렇게 쏠려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어떻다라고 해야 돼? 둘 다 0 이상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오케이, 마무리 해볼게요. 자,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자식 뭐 돼요? 마이너스 2a하고 2니까 2. 그럼 2 마이너스 2a라고 쓸게. 얘가 어때야 되고?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 f 프라임 2죠. f 프라임 2가 뭐니 4a하고 그 다음 2 넣으면 마이너스 4에 1 3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얘도 0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알고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답 내고서 얘기해보자. 요거 만족하려면 a가 어떻다? 1이야. 얘는 4분의 1 이상이다. 그럼 정리해서 답이 4분의 1 이상 1이야. 요렇게 해주면 된다고.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 최대값 찾으니까 답은 1번이죠?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 안에 사람들 봐봐. 민소라 참여하는데? 자, 봐봐. 내가 지금 얘 축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x값이 뭔지 몰라. 위치를 모르는데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증가하려면 예컨대 마이너스 1이랑 2가 마이너스 1이고 2면은 이 범위에 증가하는 거 맞지? 마이너스 1이 여기고 2가 여기 있으면 이 범위에서 증가하는 거 맞지? 마이너스 1이고 2면 이 범위에서 증가하는 거 맞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이고 2면 여기서 증가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이 되겠어? 자, 다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다는 얘기는 도함수에 마이너스 1 넣은 거.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2가 둘 다 알파 베타 거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랑 둘 다 함수값이 양수거나
아니면은 0이지. 0이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고 2가 돼서 음수가 되면은 그러면 아니지. 됐어요? 그래서 양쪽 마이너스 1이랑 2에서의 도함수 값이 둘 다 0 이상이다. 이렇게 둘 다 만족해야 된다고 얘는. 위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자, 여기는 너네들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이거 쭉 같이 그냥 해볼게. 봐봐. 얘 요 범위에서 증가하고 싶대. 자, 일단 도함수 구하자. 이렇게 됐죠. 얘들아, 얘는 식을 줬네? 그러면 이 도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얘들아, 요거 묶으면 인수분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뭐로 돼요? x-3, x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이 0 되는 데가 어디랑 어디야? 마이너스 1이랑 3.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를 그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위로 볼록이죠. 근데 봤더니 이 마이너스 1이랑 4라는 이 기준이 되는 값을 경계로 해서 얘보다 왼쪽에서는 감소고 그 다음 증가했다가 감소 요런 개형이야, 그치? 그러면 원함수 그래프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처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근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a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잖아. 봐봐. 마이너스 1은 여기죠, 그냥. 그러면 얘는 고정시켜 놓고 이 a라는 애만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1은 그냥 여기다 고정시켜 놨어. 그럼 여기서부터 a라는 건 어디까지 잡으면 증가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a가 여기로 잡으면 돼, 안 돼? 돼, 증가해. 여기로 잡으면 돼, 안 돼? 돼. 여기로 잡으면 돼, 안 돼? 돼. 여기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누구보다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답이 a가 3 이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지. 범위를 이렇게 썼으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거기도 그렇게 쓴 거야. 단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최대값은 3이죠. 자, 343번. 자, 얘는 도함수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뭐예요? 좋았어. 자,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얘는 지금 증가로 시작하는 애잖아? 근데 2 이상 범위에서 증가한대. 자, 이렇게 해보자. 지금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개형이 지금 요렇게 잡았잖아요. 도함수 이렇게 만들었잖아? 자, 근데 2 이상 범위에서 증가를 하는데 얘는 원래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얘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다시 우리가 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알아요? 왜 모르죠 얘는? 원래 뭐로 시작하는 애야? 증가하는 애로 시작하는 애야, 그치? 그러면 증가로 시작하는 애한테 감소하는 데가 있다 이래야지 1번 개형이란 걸 아는데 얘는 원래 증가로 시작하는 애한테 여기서 증가한다 그러면 그게 어딘지 몰라, 그치? 무슨 말 되겠어?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 요 도함수를 내가 표현을 해보면 이 도함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는 알 수 있어요? 축은 어디죠? 얘 지금 축이 어디 있어요? 도함수가? 3분의 1. 근데 얘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그럼 개형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해요 그러면 생각해봐. 2번, 3번 개형이잖아? 그러면 그냥 원래 증가하지 항상. 그러면은 여기서 증가가 아니라 다 증가야, 그치? 이 말 이해됐어? 그러면 1번 그래프만 이런 의미가 이런 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내 말 알아들었어? 다시 2번, 3번 개형은 3차 함수에서 증가하는 2번, 3번 개형은 늘 증가하잖아, 한 번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 그치? 아, 이런 말이 성립한 게 아니라 어디를 말해도 다 맞아. 그러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걔네들은.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1번 개형이면 이 이상에서 범위에서 증가해 라고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런 데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거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가 이 1번 개형일 때는 여기거나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2번, 3번 계형이라고 하잖아. 자, 2번 계형 이런 계형이거나 3번 계형 이런 계형이면은 2를 어디다 잡아도 항상 저 말이 성립이 된다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 1번 계형만 따져봅시다. 자, 1번 계형이라고 하면은 일단 주함수가 x축하고 두 번 만나겠지. 근데 아래로 볼록이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아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 축은 알아요. 축이 어디라고요? 3분의 1. 3분의 1. 자, 이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하고 싶다 그랬는데 요 도함수의 두 근을 내가 뭐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일단. 그러면은 원함수가 이 알파랑 베타를 경계로 해서 여기서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원함수 계형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는 이런 애야,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 이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려면은 2를 어디다 넣어야 돼? 베타보다? 다시 베타보다 2를 크거나 같은 데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 2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이 2라는 애가 이렇게 이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증가하지만 예열도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2를 넣었을 때 이 도함수 값이 뭐거나 양수거나 0이다지, 그치? 이 말 이해됐어요?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식으로 구현해 볼게. 자, 저 도함수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뭐거나 0이거나 0보다 크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12에서 4 빼니까 8 플러스 P죠? 8 플러스 P가 0 이상이다. 요거 만족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P는 최종적으로 5 이상이다. 마이너스 8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죠. 됐어요? 344번. 자, 얘 도함수 먼저 구해볼게요, 그냥. 자, 도함수 구해봤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됐어. 자, 증가하는 함수인데 감소하는 범위가 있다고 줬으니까 얘는 1번 계형일 수밖에 없지, 그냥. 자, 그럼 1번 그림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요식 가만히 보니까 인수가 하나는 보이네요, 그냥 x. 그러면 도함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 자, 근데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3분의 2k지. 근데 k가 지금 뭐라고는 특별히 안 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3분의 k랑 0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일단 잠깐 위치는 보류하고 0이고 3분의 k일 수도 있지만 3분의 k고 0일 수도 있거든, 그치? 위치 잠깐 보류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럼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 두 근을 경계로 해서 내가 그래프를 따져보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애겠지. 자, 근데 얘가 뭐라고 했나 그 다음을 볼게요. 닫힌 구간 1,2에서 감소한대. 여기란 얘기죠. 그러면 1이라는 애랑 2라는 애가 요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3하고 양의 무한대니까 3 이상부터는 계속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거나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오케이, 그럼 완성해 볼게. 얘가 지금 이렇게 봅시다. 개형을 일단 1하고 2, 저 닫힌 건 1,2에서 감소하려면은 이 1이랑 2에서의 이 도함수 값이 무슨 값이 나오죠, 지금? 음수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 0. 그러면 첫 번째 도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 여기다 1 넣으면은 그냥 뭡니까? 3-2k인가요? 3-2k가 뭐 나와야 되고? 0 이하. 그 다음 두 번째 f' 이번에는 2니까 2 넣었을 때 얘 2 넣으면 뭐 돼요? 12에서 4k 빼니까 12-4k 쓰시고 걔가 여기거나 여기여야 되니까 도함수 값이 뭐여야 돼요? 0? 마찬가지로 이하. 그랬는데 거기다가 3 이상의 범위에서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는 3이 여기거나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럼 마지막 f'3은
여기다 3 넣었을 때 27-6K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세 개를 만족시키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범위는 2분의 3 이상이고 얘는 3 이상이죠? 그럼 얘네 다 만족하려면 일단 3 이상이다를 하나 고르고 얘는 2분의 9지, 2분의 9 이하. 그러면 얘네 다 만족하는 범위는 3 이상 2분의 9 이하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럼 구하는 게 뭐예요? 알파랑 베타 이 양끝점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무슨 말 알겠어요? 요 페이지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요 페이지가 요 유형이.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걸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증가하는 범위가 전부 다 봤을 때 이거단지 그냥 여기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한 건지. 자, 다음 극대극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딱 넘어갈게요. 86쪽 보시면 이제 극대극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극대극소가 뭐라 그랬죠? 다시 요런 그림 봤을 때 봐봐 요런 점은 지금 좀 뭔가 특징이 있는 점이잖아, 그치? 근데 요렇게 봐봐 거기 말뜻을 먼저 읽어봐.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자 fa 그 a를 넣었을 때 값이 다른 어떤 값을 넣었을 때보다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면 그 a에서의 값을 극대라고 한다. 극대값이라고 한다. 자 봐봐 이런 얘기야. 열린 구간이니까 양쪽 빵꾸 범위로 잡으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 말 표현을 잘 봐야 된다. 어떤 열린 구간이지? 선생님이 그냥 대충 요렇게 열린 구간 두 개를 잡았어. 그 구간 안에서는 얘 함수값보다는 작은 애가 없죠. 그럼 요 열린 구간 내에서 얘는 극소예요. 되겠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 이번에는 뭐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 그 열린 구간 안에서는 얘에서의 값이 가장 크지. 그러면 이 열린 구간 내에서 얘가 뭐가 된다고? 네. 극대다야. 되겠어? 극대다야. 극대극소는 일단 그 어느 특정 범위를 봤을 때 거기서 가장 큰 점이면 극대값이고 가장 작은 점이면 극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한 걸 잘 기억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그래프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개형이 있었지. 그 3차 함수 2번 개형. 여기서 이렇게 평평하게 됐죠? 이렇게 평평한 지점이 있죠? 2번 개형.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말해보자. 열린 구간을 잡잖아,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이 열린 구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이 있어요? 네. 어디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극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극소가 아니야. 극값이 아니야.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거든. 이런 애는 극값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떨 때 극값이 생기겠어? 이러면 안 생기는데 이러면 생겼잖아. 이러면 그러면 어떨 때 생기는 거야? 영대는 그렇지 뭐가? 비율. 도함수 값이 0 되는데 미분계수가 0 되는데 즉 증가함수가 바뀌는 데서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게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값을 가시려면 도함수 값이 0이어야 된다. 그게 그 얘기야. 자, 345번 일단 감자 만나면 먼저 같이 그냥 눈으로 볼게. 자, 극대값을 갖는 데를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일단? A죠. 또 D야. C는 극대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극대값 또 있어요, 없어요? F도 극대값이야. 얘들아, F는 저런 거 무슨 점이라고 했지? 첨점. 첨점은 뭐가 안 되죠? 미분이 안 돼요. 미분 불가능이었지? 미분 불가능인데 아까 극대극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미분 가능하고 이런 조건 없어. 그냥 쟤는 그냥 극대값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거랑 극대극소 값이랑은 별개 개념이야. F라는 지점에서 열린 구간 좌우로 적당하게 잡으면 그 구간에서 F가 제일 높지. 그러니까 쟤는 극대값이야. 자, 2번 그럼 극소값은 언제예요? B 또 2 이렇게 두 개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첨점이더라도 극값일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346번 그냥 눈으로 그냥 해석만 해볼게. x는 3일 때 극값 5를 가진대.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 정도를 내포하고 있어. 3일 때 극값 5를 가진다는 얘기는 3에서의 미분계수가 뭐다? 0이다. 그러니까 f'3은 0이란 얘기야. 자, 근데
그 F'0이 3이 0이 됐는데 그 극값이 5란 얘기는 3,5를 지난다는 얘기지 얘가. 그러니까 함수값 F3은 5란 얘기야 그냥.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5예요 얘는. 넘어가세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도 그냥 쭉 같이 대표 문제 풀게요. 자 근데 얘가 x가 a일 때 극대래. 얘들아 극대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커야 돼. 도함수 값이 맞아 그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고? 도함수 값이 0 되는 대로. 그럼 바로 해보자. 자, 얘 도함수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데는 다른 말로 이 도함수의 근을 찾아가지. 자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 도함수의 근이 지금 뭐랑 뭐예요 지금? 2랑 마이너스 2예요 그쵸? 얘들아 근데 극대이려면은 그 열린 구간 내에서 최대여야 되잖아. 그럼 최대가 되려면 잘 생각해봐. 내가 0 되는 데가 2개 나왔거든? 근데 0 되는 데가 2개 나온 이유는 한 번은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는 되고 한 번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되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야 그치? 그러면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려면은 좌우를 봐야죠. 그냥 0 되는 거 가지고는 못 찾아요. 자 그러면 얘 도함수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 도함수 그래프가 지금 2랑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 그래프고 위로 볼록한 애니까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함수의 지금 근이 우리가 틀마 2라는 건 찾았고 얘네를 경계로 해서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 여기서 감소지. 봐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무슨 값을 갖겠어? 극소 값을 갖지. 감소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2에서는 증가가 감소로 바뀌니까 여기서가 극대죠. 그러니까 A가 뭐예요? 2. 아 그래서 A가 2다라는 건 구했어. 근데 구하는 게 뭐냐면은 FA 그러니까 극대값을 구하라는 거 실제로. 그건 어떻게 구한다고? 극대값은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그 2를 저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원래 함수 fx에. 그러면은 FA는 얼마입니까? F2니까 마이너스 8에서 24 더하고 2 더하고 하니까 26, 18이 되겠네요. 걔네들 더해라 그러니까 답은 20. 다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그냥 이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보일 거야. 이렇게 기준선 잡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개형이거든. 근데 거기서 극대 찾아라 그러면 여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증가 감소를 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고. 349번 한번 빨리 해보세요. 극대값을 구하려면 일단 도함수 근을 찾은 다음에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데를 봐야 되죠. 극대이려면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극대가 되겠지? 자, 저 도함수 근 구해보면 뭐랑 뭐랑 나왔어요? 도함수 근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2랑 0, 2 그렇게 3개 나왔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랑 0이랑 2랑 3개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지점이 어디예요? 다시요. 349번 빨리 해보자 그러면. 4차 함수에서 볼까? 자 해보자. 도함수가 지금 뭐예요? 불러보세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됐지?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은 4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했으니까 이제 바로 할 수 있잖아 이거.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는데 얘들아 이 근이 몇 개야 지금? 3개. 3개. 4차 함수니까 도함수가 지금 3차 함수죠. 자, 그 다음 얘는 최고차항 플러스인 3차 함수니까 증가하는 애지. 증가하는 애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도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가 도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좌우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여기 감소, 여기 증가, 여기 감소, 여기 증가야, 그렇지? 그럼 내가 이거 그래프 4차 함수 원래 그래프를 안 판단해봐도 뭐에서 뭐로 바뀌는데 보라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데가 극대잖아, 그렇지?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여기죠. 0에서 극대네, 0에서 극대. 자, 0에서 극대니까 그때 극대 값이 뭐냐면 0 넣어서 0,3이지.
극대값은 3, 그 다음 a는 0, 그래서 더하면 3. 됐어요? 요 페이지는 요 350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350번에 모든 극값을 다 더해라.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냥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도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셈을 구했고, 이 도함수의 근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갑시다. 그러면 6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도함수가 1이랑 2에서 근을 갖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굳이 원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얘네 둘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1에서 무슨 값을 갖겠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다시 플러스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면 되지. 어디야? 극대값. 여기서 극대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 2에서 뭐가 생겨?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면 되니까 극소가 생겨. 자, 근데 얘가 물어보는 게 극값의 합이잖아.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아라라는 얘기야.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찾아라. 그래서 걔네를 더해라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극대는 여기서 생기고 극소는 여기서 생기고, 그 다음 극대 값은 얼마예요? 1 넣어보세요. 2인가요? 그 다음 극소 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네, 그러면 얘랑 더하라 했으면 답은 3이죠? 얘들아, 이거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 찾아라 그러면은 도함수가 0이 되는 데에서 생기는 건 맞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0 된다고 다 극값이 아니야. 왜냐면 아까 우리 본 거 중에 이런 거 있잖아. 3차함수인데 예를 들면은 2번 계형 같은 거는 여기서 중간에 하면 0 되죠? 0 되지만 얘는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지만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거든? 그러면 증가함수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찾으려면 일단 미분계수 0 되는 데를 찾긴 하되 증가함수가 바뀌는 걸 봐야 돼. 바뀌는 걸. 그렇지? 0 된다고 다 극값이 아니야. 됐어.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는 제 생각에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세요. 자, 89쪽 문제 저 말을 잘 봐야 돼. 저거 뭐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죠? 근데 물어본 건 뭐의 극대 극소를 물어봤어? 원래 함수.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요게 지금 도함수래. 여기가 x1, 여기가 x2, x3, x4, x5 이렇게 잡아놨는데 잘 봐봐. 얘가 지금 도함수야. 그럼 우리는 도함수에서 추출하는 정보가 뭐죠? 항상 부호지, 부호. 그러면 여기 지금 0 되는 애들이 기준값들이고 얘네들 좌우로 관찰해볼게. 봐봐. 지금 얘는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긴 플러스. 자, 도함수가 0 되는 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근데 그 중에서 극대 극소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증가함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극값이지. 여기도 극값을 가져. 여기도 갖고 여기도 가는데 여기는 안 갖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그림만 보고 그냥 원함수 그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대를 갖는 거는 어디예요? 극대를 가지려면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0 되는 지점 어디 있어요 지금? x1 또 x3. 오케이. 그 다음 극소를 갖는 데는 극소는 뭐에서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 자, 뭐 있죠 여기서? x2. 좋아요. 또 x4. 그러니까 총 구하는 게 개수지. 그럼 두 개니까 곱하면 4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카운팅하면 안 된다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바로 나온 거예요, 이거. 자, 그럼 359번을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고 그냥 바로 그냥 다 구해보세요. 0 되는데 점 찍었으면은 그냥 왼쪽부터 그냥 x1, x2, x3, x4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x축하고만 하는 점 x1이라고 하자. 걔는 뭐예요? 극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가 극소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x축하고만 하는 점 x2라고 할게. 자, 걔는 왼쪽에서는 플러스였는데 오른쪽에서 마이너스죠. 그럼 거기는 뭐예요? 극대. 자, x3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감소해서 감소니까 계속. 자, 그 다음 x4는 극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 자, x5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m 극대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극소는 두 개. 그래서 m에다가 2n 더해라니까 답은 5지. 별로 어렵지 않지 여기는. 마지막 내용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는 지금 우리 이제 다 한 거거든? 다 한 건데 아까 그랬지. 내가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를 추정할 수 있다고? 개형을. 근데 위치는 모른다 그랬죠? 위치는 뭐에서 알아야 돼요? 대입해봐서 실제 값이 뭔지를 구해봐야 되겠지? 자, 92쪽은 우리 지금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너무 많이 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는 해볼게. 자, 얘가 지금 근데 누구의 그래프래요? 도함수의 그래프래요. 얘들아,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뭐를 뽑아내는 거야? 그냥?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자, 일단 0 되는 데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다음 걔네 좌우로 봤을 때 여기서는 감소고 증가하고 증가하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함수 이 도함수의 원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을 추정해라 이거잖아. 자, 그럼 우리 했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 0 되는 데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니까 여기에 기준선을 내려서 왼쪽에선 감소했지.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증가하다가 또 증가야. 근데 증가 사이에 한 번 0 되는 데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한 번 쉬었다가 또 증가지. 이렇게 요런 개형이 그려지겠지? 몇 번이에요 그냥? 2번이죠? (68번) 하나만 해볼래? 몇 번이에요? 잘 안돼요? 5번 나오겠어요? 안 해도 되죠 이거? 넘어가세요. 이제 이런 거는 뭐 너무 쉬울 거고. 자, 이제 딱 3개 유형만 하면 여기 이 단원 끝나는 겁니다. 이 단원이. 자, 371번.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 개형을 대충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 특히 3차 함수는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3차 함수 개형 몇 종류? 3종류. 처음 거는 한 번 이렇게 접히는 그래프. 두 번째 거는 한 번 쉬어가는데 증가하는 거 계속. 3번은 주구장창 증가. 자, 371번 말을 읽어봐. 이거 지금 3차 함수죠? 근데 뭐를 갖고 싶다고요? 잘 생각해봐. 3차 함수 개형 중에 극각 갚는 건 몇 번밖에 없어? 1번. 그럼 얘는 얘 도함수가 근을 몇 개 가져라? 2개. 그대로 가자. 자, 그럼 f'x가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어떻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0 이상이다. 아니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a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끝나겠죠? 자, 구하는 게 최대값 a니까 11이 답입니다.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개형만 이해했으면 여기는 다 쉬운 얘기야.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377번. 뭐 3차 함수만 하면 서운하니까 4차 함수. 자,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도록 해라 했어. 자, 봐봐. 얘가 극소값을 간다 그랬는데 우리 4차 함수 개형 어떤 애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도함수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어떤 그림이 됐지? 궁뎅이. 어떤 궁뎅이거나 어떤 궁뎅이거나? 짝궁뎅이거나 평평한 궁뎅이거나.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개형 하나 있지? 또 중근과 한 실근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한 번 이렇게 접하다가 다시 접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중근이 생기는 거. 여기는 미분계수 0 되는 데니까 이런 데는 좀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서로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 어떤 그래프가 생겼죠? 참. 그냥 이참수처럼 이런 그래프예요. 뭐 세밀하게 보면 둘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개형 그릴 때는 어차피 둘 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럼 관찰해봐. 이 중에서 얘는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뭐뭐 있어요? 극대 하나랑 극소 두 개 있네. 얘는 극소가 하나 있지. 여기는 극값이야, 아니야? 극값 아니라 그랬어. 얘는 있지. 그럼 아래로 볼록하네.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플러스로 시작한, 선생님 그 지금 그린 건 최고차항 플러스로 시작한 거야. 최고차항 플러스로 시작하는 개형들은 일단 극소값은 무조건 다 있네. 근데 극대값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렇지? 자, 근데 얘는 문제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로 시작했잖아. 그럼 이 그래프 뒤집은 모양이죠. 그러면은 뒤집은 그림들은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있겠어? 극대값은 있어. 근데 극소값 갖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겠어? 1번 개형밖에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377번 극소값을 갖도록 해라. 이런 개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그렇지? 즉, 얘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고 싶어. 이런 얘기지? 자, 그대로 가볼게. 마이너스 8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보니까 얘가 일단 공통인수 x 하나로 묶어주고, 근데 마이너스 2도 같이 묶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2x로 묶어버리고, 얘는 4x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k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일단 근이 0 하나 나왔지. 근데 무슨 근 가져야 된다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2차 인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리고 사실은 그 두 실근을 구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으면 안 돼? 0은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그대로 해볼게. 얘 판별식이 9-4k죠? 걔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두 번째 조건,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식을 뭐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gx라고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g0은 이 0은 이 근 0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0이 아니다 이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0 넣으면 k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k는 0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얘는 정리하면 k가 4분의 9보다 작다지.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4분의 9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0을 빼야 되죠. 근데 답을 이렇게 안 쓴다 그랬지? 4분의 9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0 빼고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쓴다 그랬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보다 크고 4분의 9 미만이거나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서 거기 알파가 0이고요. 베타 0, 감마가 4분의 9니까 싹 다 더해도 어차피 그냥 4분의 9네요. 그렇죠? 이 말 이해됐죠?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좀 그래프 개형 생각하면서 풀면 되니까 내가 넘어갈 건데 379번 하나만 밑줄 치고 넘어갈게. 자, 4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고 싶대. 몇 번 개형밖에 없어? 1번 개형밖에 없어.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저기 유형 10번까지만 할게요. 자, 382번. 구간 마이너스 3,3인데 닫힌 구간이죠? 여기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서로 빼라 그거지. 자, 그럼 일단 얘가 지금 3차 함수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개형을 먼저 추론을 해볼게요. 자, 얘 도함수 한번 불러주세요. 뭐예요? 3x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면 얘가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그럼 얘 도함수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면서 x축이랑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나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좌우에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플러스 되는 그림이 됐고요. 그러면 저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개혁이 됐어. 자, 근데 나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범위를 지정 안 하면 최대 최소 안 생긴다 그랬지 아까? 그래서 지정을 했죠.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라고. 마이너스 3은 얘보다 왼쪽 한 칸, 3은 얘보다 오른쪽 한 칸. 그럼 쌤이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3을 여기라고 쳐볼게.
그 다음 3을 여기라고 쳐볼게. 자, 그러면은 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덧칠한 이 부분을 관찰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관찰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최소값은 어디겠어요? 진짜요? 잘 생각해 봐봐. 여기가 최소인가? 어떨 수도 있을까? 여기일 수도 있지. 내가 지금 개형만 잡은 거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그린 거를 봤을 때는 여기가 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더 가파르면 얘가 더 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의 후보군이 마이너스 3이랑 2랑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얘랑 얘를 비교해 봐야지. 함수값을 넣고 최소값 후보들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최대값의 후보는 어디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3.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2랑 여기 3 여기 두 개를 최대값 후보죠. 그럼 빨리 넣어서 각자 계산해 보세요. 네. 마이너스 3 넣으면 뭐 돼요? 마이너스 27에서 36 더하고 6 더하고 42니까 얼마니? 9 15인가요? 여기서 함수값이 15래요.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에서 24 더하고 6 더하고 하니까 22. 그 다음 2 넣으면 뭐 되죠? 10이에요? 네, 다시요. 8에서 24 빼고 6 더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10이네. 3 넣으면은 27에서 36 빼고 6 더하고 하니까 30 빼면 마이너스 3이죠? 아, 이제 대답해봐. 최소는 어디야? 최소는 여기 2에서 근데 최소값 그러면 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고? x가 2일 때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22.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을 지금 빼달라 그랬어요. 빼면 32네요. 그렇죠? 자, 그래프 개형 그린 다음에 자, 최소값, 최대값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 값을 실제로 넣어서 비교해 보는 거야. 그렇지? 오늘 수고 많았고 이렇게 하면 도함수 활용 거의 다 한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문제 풀이하면서 그 활용 보기도 해서 마무리 해버릴게요.